자, 다양한 지질 구조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거의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중간중간 단어가 좀 빠져 있어. 그래서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좀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자, 습곡. 습곡이라는 것은 원래 지층이 있으면 여기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휘어지는 구조를 우리가 습곡이라 하잖아, 맞지? 어디서 우리가 들어봤죠? 뭐 할 때? 해령? 대륙? 습곡은 이제 수령 경계. 그렇지. 수리변 경계. 예전에 우리가 그 대륙끼리 충돌할 때 현재 특히 히말라야 산맥 만든 거 이거 바로 습곡 산맥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대륙끼리 부딪혔을 때 수령 경계에서 현재 이렇게 휘어진 산맥, 이걸 습곡 산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쨌거나 힘을 받아가지고 지층이 휘어진 구조를 바로 습곡이라고 한다. 근데 자, 봐봐. 좀 전에 습곡을 만드는 힘이 양쪽에서 이렇게 밀었잖아, 맞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렴 경계도 두 개가 접근할 때 생기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누르는 힘을 뭐라 부릅니까? 압력이라 그러지? 근데 지금 방향은 누르긴 누르는데 가로 방향으로 누르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뭐라 부른다? 횡압력이라 부르는 거야. 횡압력. 근데 이 횡압력 단어는 뒤에 계속 나옵니다. 횡압력과 이 반대되는 것, 당기는 건 장력이라 그래. 장력. 자, 그래서 횡압력. 자, 그러면 습곡의 구조를 보게 되면 자, 배사. 자, 휘어진 구조가 있다면 위로 볼록한 구조를 배사라고 합니다. 자, 위로 볼록한 것. 자, 반대로 아래로 오목한 구조를 뭐라 할까? 향사라고 합니다. 향사. 아래로 오목한 구조가 바로 향사. 위로 볼록한 건 배사. 배자가 뭐냐면 등배자입니다. 등배자. 여러분 등을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등이 약간 굽어 있죠. 등. 자, 그러면 요 구조 한번 볼게. 참고로 이 배사와 향사를 결정하는 것은 이거 중요해. 이건 지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형을 말하는 게 아니야. 자, 참고로 여기서 봐봐. 위로 볼록하면 이 지층을 봤을 때 위로 볼록하면 배사, 아래로 오목하면 향사. 자, 그런데 저걸 한번 더 볼게. 자, 이 그림 여러분 자료에 되어 있지만 자, A. 자, 선행아. A가 배사일까 향사일까? 자, 참고로 A는 자, 봐봐. 이건 지층을 본다 그랬어. 지층을. 그러니까 이런 지형을 보면 안 돼. 원래 우리가 지금 정의가 뭐냐면 습곡이란 건 지층이 휘어진 구조잖아. 지층이 휘어졌을 때 그 지층에서 위로 볼록한 부분이 배사, 아래로 오목한 부분이 향상.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뒤에 얼마든지 땅이 막 패가지고 막 바뀔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그 지형만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지층을 보라 그랬지.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아래로 오목하죠. 맞지? 그럼 뭐다? 향사가 되는 거지. 근데 B는 물론 외부 지형을 본다면 아래로 오목한 구조지만 참고로 말하지만 여기서 배사 향사는 지층을 보라 그랬지. 근데 B가 있는 지층은 위로 볼록하죠. 그럼 뭐라 한다? 배사가 되는 거지. 됐나? 이건 지층이야. 지층이 휘어진 구조기 때문에 지층을 보고 결정해라. 그래서 지형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자, 습곡축이 뭐냐면 별거 없습니다. 습곡축은 습곡의 중앙의 축. 근데 습곡은 기본적으로 굽어 있잖아. 맞지? 맞나? 그러면 휘어진 구조에서 가장 많이 휘어진 곳이 바로 이 습곡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휘어진 모습을 보게 되면 위로 볼록한 것도 있고 아래로 오목한 것도 있지. 그래서 이 습곡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만약 배사의 지형이라면 배사축, 향사 지역 중에 가장 많이 굽어 있는 곳은 향사축이라고 합니다. 됐지? 별거 없지?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 지금 지층이 몇 개야? 두 개. 근데 실제로는 파란색과 이 노란색, 파란색 한번 빵! 노란색 한번 빡! 이렇게 생깁니까? 아니잖아. 그렇지. 끊임없이 얇게 계속 쌓이는 거지. 맞나?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두 개 층이 아니라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층들이 위치하고 있는 거지. 맞나? 그러면 각 층들에서 가장 많이 굽어 있는 곳, 이게 바로 습곡축이라고 그랬지? 왜냐면 축은 하나의 선일 거잖아. 맞지? 그러면 가장 많이 휘어져 있는 곳에서 가장 많이 휘어져 있는 곳, 이것 선으로 쭉 가겠지. 그러면 가장 많이 휘어진 곳, 이 습곡축은 실제로 무수히 많은 선들이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선을 쭉 모으면 뭐가 되지? 면이 되는 거지. 맞나? 그래서 이 면을 습곡축을 연결하는 이 면을 축면이라 부릅니다. 별거 없지? 별거 없어. 참고로 잠깐만. 습곡축과 습곡축면 이거는 문제 거의 안 나와. 그렇지만 일단 내용을 한번 안내를 할게. 자, 이게 바로 습곡축면이다. 축면. 그러면 배사도 있고 향사도 있겠죠? 그래서 배사축면 또는 향사축면이라 부르는 거지. 됐나? 별거 없어. 자, 넘어갈게. 자, 그리고 습곡축면, 좀 전에 습곡축을 연결한 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개는 별거 없어. 자, 이게 휘어져 있다면 아래로 축 처져 있고 또 위로 또 올라가 있고 이렇게 했지? 이거.
참고로 습곡축의 현재 축 가장 많이 휘어져 있는 곳의 양쪽. 만약 배설하면 밑으로 내려가 있겠죠? 향사람 위로 올라가 있겠지? 됐나? 그리고 향자는 뭐냐면 참고로 향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물을 흘리면 어디로 모입니까? 이 고래에 모이겠지? 이 고래랑 바로 아래로 오목한 향사가 되겠지. 이곳을 향한다고. 됐나? 자, 넘어갈게. 자, 이게 날개. 되죠? 자, 이렇게 습곡. 자, 그러면 습곡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습곡의 종류를 보게 되면 정습곡. 자, 정습곡. 자, 수평면에 대해서 습곡축 면이 거의 수직인 것. 자, 이거. 참고로 이게 수평면이 되겠죠? 뭐 수평면과 나란하게 쭉 수평면은 쭉 있을 거잖아, 맞지? 우리 지평선과 수평선과 다 서로 같은 거잖아, 맞지? 자, 그랬을 때 참고로 가장 많이 휘어진 곳은 여기가 되겠죠? 이걸 입체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게 바로 습곡축면 그리고 수평면. 물론 수평면도 역시 면으로 표현되게 되겠지만 지금 단면에 선으로만 표현했습니다. 어쨌거나 두 개를 봤을 때 서로 무슨 관계? 거의 수직인 것. 그렇지? 직각. 이걸 우리가 정습곡. 근데 경사습곡은 자, 역시 두 개를 역시 비교할 거야. 수평면과 습곡축면을 비교할 건데 약간 휘어져 있다는 거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지.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층이 있다면 그대로 휘어가지고 이 볼록한 부분 이게 딱 서 있으면 이게 바로 정습곡. 근데 얘놈이 약간 기울어 있으면 이건 경사습곡. 그런데 마지막으로 할 게 이게 너무도 많이 기울어서 아예 완전 누워 있는 거. 한자로 여러분 와신상담 압니까? 네. 와자가 무슨 와자지? 횡화습곡인 것 같은데. 횡화습곡. 와자가 누울 와자야. 자, 갈게. 자, 뭐냐면 횡화습곡은 어느 방향으로? 가로로 누워 있는 것.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이 역시 원래 경사습곡이지만 너무도 누워 있어서 지금 수평선과 수평면과 이 습곡축 면이 거의 나란한 관계. 완전 거의 누워 있는 것. 됩니까? Yes.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돼. 자, 두 번째로 단층. 습곡 벌써 끝났고. 자, 단층. 층이 어떻게 됐단 말이야? 끊어졌어. 끊어졌다 그 말이. 절단됐다 그 말이지. 맞지? 그런데 우리가 앞번에서 갈라진 것, 절단된 것 이거 배웠잖아 하나. 전리라고 기억납니까? 예. 그것도 근데 전리는 뭐냐면 전리는 끊기고 난 뒤에 이동을 안 해. 금만 가 있는 거야. 금만 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단층은 끊어지고 절단되고 이동까지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됩니까? 자, 그래서 단층은 암석이 힘을 받아서 암석이 끊어지고 지층이 끊어지고 추가적으로 이동까지 있는 걸 단층이란다. 단순하게 끊어져가지고 금만 가 있으면 그건 전리란다. 됐지? 자, 그러면 단층의 구조 별거 없습니다. 자, 단층면. 단층면이 뭐야? 끊어진 면이 되겠지? 그래서 단층이 있다면 그 끊어진 면을 단층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단층면은 지금 요 두 개 이 면 사이 요거 끊어진 이 면을 말한다는 거지? 됐나?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 자, 상반과 하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반과 하반. 자, 상반과 하반. 자, 상반이 뭐냐면 단순하게 수직적으로 위아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자, 지금 단층면이라는 면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면 위에 실려 있으면 상반이라 한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과 왼쪽 중에 누가 더 높이 있죠? 수직적으로 본다면? 오른쪽이 더 위에 있지? 아니, 봐봐. 수직적인 높이만 본다면 오른쪽이 높아? 왼쪽이 높아? 오른쪽이 높지? 오른쪽이 높다 해서 이걸 상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층면이 있다면 그 면 위에 실려 있는 놈.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기울였다면 이 면 위에 실려 있는 거 이쪽이 되겠지? 됐나? 그래서 그건 우리가 상반 하반 구분하기 어렵지 그러면. 그리고 우리 수직 단층이라 그래. 그럼 수직 단층 같은 경우에는 상반 하반 구분이 안 되겠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현재 단층면이 기울어 있다면 위에 실려 있는 놈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반은 그래서 단층면 아래쪽에 있는 놈. 이거는 이렇게 자, 돼 있으면 위에가 상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우리 수평 단층이라는데 그것도 우리 상반 맞지? 무조건 위에 있으면 됩니다. 어쨌거나 단층면에 대해서 위에 실려 있는 놈입니다. 수직적으로 위아래 말하는 게 아니야. 됐나요? 자, 가볼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하반이 된다는 것. 하반. 자, 그러면 단층의 종류.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단층 들어왔습니까? 정직한. 정직한. 정단층. 자, 정이 있으면 또 뭐 있을까? 정이 있으면 부정. 정. 발은 정자. 역단층. 정단층과 역단층. 자, 정단층은 뭐냐면 이런 구조입니다.
요게 바로 정단층. 앞에도 봤던 그림이지. 자, 정단층은 여러분 봐봐. 원래 이 파란색과 요 초록색. 원래 이 두 지점은 원래 붙어 있었던 거야지? 네. 맞나? 근데 지금 수평적으로 본다면 서로 가까워진 거야, 멀어진 거야? 멀어진 거지. 그러면 어떤 힘일까? 당긴 걸까? 아니면 양쪽에서 민 걸까? 서로 멀어졌잖아. 당겼겠지? 아니, 밀면 밀려서 올라가 버리잖아.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당겼기 때문에 서로가 멀어진 거잖아. 맞습니다. 맞나? 그래서 정단층은 이렇게 양쪽에 당기는 힘을 바로 장력이라고 합니다. 아까 반대로 양쪽에서 미는 힘을 뭐라 했지? 횡압력. 맞지? 그게 반대되는 게 장력. 장력은 양쪽으로 당기는 힘. 됐나? 자, 그래서 양쪽이 잡아당기는 힘인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자, 그러면 자, 조심하셔야 돼. 자, 정하면 정에 꽂혀서 상반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상반이 지금 그림 봐봐. 상반이 올라갔어 내려갔어? 내려가세요. 내려갔죠. 네. 맞나? 이거 조심해야 돼. 정이란 말이 꽂혀서 상이라면 상반 상 올라갔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니야. 됐나? 지금 이 그림 보게 되면 상반은 지금 두 개의 판이 상반과 하반이 서로 멀어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상반은 수직적으로 본다면 내려갔죠. 이 면에 대해서 같은 면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갔잖아. 맞나? 그러면 하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죠? 올라간 거지? 됩니까? 그래서 상반은 아래로 이동하고 하반은 위로 이동하는 결과적 이런 구조를 이루게 된다. 무슨 이해됐나? 봐봐. 원래 둘은 같은 높이에 여기 있었을 거잖아. 맞지? 면은 원래 이렇게 이루고 있을 거냐? 맞지? 그런데 지금 이 면이 어떻게 된 거야?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갔어? 내려간 거지. 이걸 말하는 거야. 어쨌거나 이 면을 따라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갔잖아. 이걸 말한다 그 말이야. 됐나? 자, 상반이 어쨌거나 상반은 아까 봐. 상반은 이 면상에 단층 면상 위에 실려 있는 애라고 했지? 그럼 상반이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인데 지금 이 왼쪽에 미끄러져 내려갔죠? 됩니까? 자, 그럼 역단층 한번 볼게요. 역단층. 자, 역단층은 반대야. 자, 이거 하나 적어 놓읍시다. 정단층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서로 멀어지는 경계에서 만들어지겠지? 서로 멀어지는 경계가 무슨 경계? 발산형.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 잘 발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앞번에 이거 판의 경계할 때 이거 썼었어. 정단층, 역단층. 기억나나? 그러면 해령 같은 곳은 무슨 경계? 발산형. 거기 바로 정단층이 많이 발달하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역단층. 그러니까 정과 역 서로 반대잖아. 맞지? 역단층은 무슨 힘? 횡압력. 양쪽에서 민 것.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밀려서 올라가 버리죠. 맞습니까? 자, 이 모습이 지금 역단층이야. 그럼 여러분 상반은 이게 단층 면이잖아. 맞지? 이 면 위에 실려 있는 게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이죠. 왼쪽이죠? 근데 지금 왼쪽이 밀려 올라가 버렸지. 그렇지. 이 말이야. 그래서 두 개를 같은 면상에 둔다면 상반이 어떻게 내려갔는지 아니면 올라갔는지 이걸 묻는 거야. 됐나? 오케이. 두 개 그림 같이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바로 횡압력에 의한 거야. 자, 그러면 횡압력을 받으면 그냥 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끊어질 수도 있는 거지. 횡압력은 두 개가 다 가능하지. 횡압력은 습곡도 만들 수 있고 역단층도 만들 수 있고. 됐나? 자,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횡압력은 양쪽 간 미는 힘이라 했습니다. 자, 상반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역단층 올라갔다. 그리고 하반은 내려갔다. 됐죠? 자, 참고로 이거는 횡압력이니까 양쪽에서 민다음에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수렴 경계에서 잘 발달한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습곡 그리고 역단층 다 잘 발달할 수 있지. 자, 단층의 마지막 종류. 자, 이거 일단 정단층 그림 한번 볼까? 정단층. 단층 면이 있죠? 자, 여러분 상반이 오른쪽 왼쪽? 왼쪽이지. 이 면 위에 실려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내려왔지? 원래 이 두 놈이 같은 높이잖아. 맞지? 자, 그리고 이것도 지금 봐. 여기 보면 같은 색깔, 같은 층이죠? 자, 지금 상반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지. 왜냐면 단층면 이거니까. 이 면 위에 실려 있는 건 오른쪽. 오른쪽이 올라갔습니까? 상반 올라간 거 맞지? 역단층. 바로 양쪽에 밀어서 밀려 올라갔잖아. 맞지? 자, 이것도 역시 역단층. 이제 넘어갈게. 자, 주향 이동 단층. 주향 이동 단층. 자, 주향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봐봐. 아까 단층이 있으면 단층 면이 있잖아. 맞지? 이 면을 쭉 내리게 되면 수평면 만나겠지? 맞나? 면을 쭉 내리면 수평면이 만나겠지? 만나는 이 선은 뭡니까? 이거는 선이 되겠죠? 이 선을 바로 우리가 주향이라는 거야. 주향. 주자가 달릴 주자. 달려가는 방향. 됐나? 근데 이 의미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자, 요게 뭐냐면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수직 단층이에요. 그러니까 수직 단층도 있지만 이것도 경사진 것도 있지만 얘는 결과적으로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뭐 전단응력 비트님 어렵지?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자,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거 전단응력이라는데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야. 단층 면이 있으면 자, 정단층과 역단층은 한 놈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했잖아. 맞지? 그렇게 안 움직이고 이놈은 수평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판의 경계 중에 자, 수평적으로 서로 어긋나는 게 있었지? 변환단층. 변환단층이 주향이동 단층이야. 같은 거야. 됐나? 변환단층이 바로 주향이동 단층인 거야. 그래서 수직적으로 위아래 움직이는 거 없습니다. 그냥 수평적으로 서로 엇갈리게 움직이는 거. 이걸 바로 주향이동 단층이란다. 됐지? 자, 이거 주향이동 단층. 자, 그러면 이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변환단층이 있는 곳이 바로 보존형 경계 기억납니까? 변환단층은 서로 엇갈리는 경계로 보존형 경계를 했어. 바로 변환단층 발달할 거니까 그게 바로 주향이동 단층. 보존형 경계 잘 발달한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수직으로 잘렸잖아. 맞지? 네. 근데 이거 비스듬히 잘릴 수도 있을까? 네.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잘리는 거에 얼마든지 잘릴 수 있을 거잖아. 맞지? 비스듬히 잘렸지만 역시 이동은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됐나? 오케이. 자, 넘어가 됩니까? 자, 지난번에 예전에 몇 년 전에 포항하고 경주에 막 지진이 일어났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보면 규모란 게 있어. 5.4하고 5.8 있지? 참고로 이게 그 지진이 방출하는 총 에너지 값을 규모로 정하는 거야. 지금 우리 일본 지금 막 여러 이야기 많지만 그때 지진 한 9 정도 됐어. 규모가. 근데 참고로 이 규모 어떻게 정하냐면 떨림의 정도 가지고 정해. 근데 이 떨림 정할 때 로그 값을 취하거든. 몰라도 되고. 어쨌든 그 말은 뭐냐면 규모가 1이 커지면 진동하는 정도가 10배 커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봐봐. 우리는 5.8, 6이 안 되잖아. 맞지? 한 6 정도로 보자. 그러면 일본에 일어나는 지진 같은 경우에는 몇 배야? 6과 9니까 3 차이 나지. 그러면 떨림의 정도가 얼마야? 1000배. 1000배. 그나마 우리는 땅에서 일어났으니까 막 떨림이 심하게 느꼈어. 근데 그나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떨림이 전달되는 데 좀 거리가 있으면 약화되겠지. 근데 만약에 그게 일본 한복판에 일어났다면 엄청난 피해 컸겠지. 자, 하나 볼게. 근데 두 개 움직임을 보면 실제로 규모가 누가 더 큽니까? 밑에 거 경주가 더 컸잖아. 맞지? 근데 피해는 포항 지진 때가 더 컸어. 왜냐하면 판이 움직임 정도가 달랐거든. 자, 밑에 경주 봐봐. 어떻게 움직이죠? 수평적으로 움직이지. 무슨 단층? 변환단층, 주향이동 단층이 되겠지? 근데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자, 상반이 오른쪽에 왼쪽이야. 왼쪽. 상반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지. 이건 역단층의 모습도 가고 있지. 수평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어쩌나 수직적인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더 피해는 컸다는 거지. 됩니까? 어쨌거나 이건 이해하는 정도에서만 넘어갈게. 자, 전리. 이건 다 배웠잖아. 맞지? 자, 주상전리와 판상전리. 이거는 그냥 절단되긴 됐는데 이동이 없는 것. 급만 간 것. 됐죠? 자, 판상전리 같은 경우에 어떤 암석에서 잘 만들어졌지? 화강암. 화강암은 대표적인 무슨 암이야? 땅속 깊은, 그래, 심성암. 그렇지. 원래 땅속 깊은 곳에 있다가 지금 화강암을 말할 때 그게 땅 속에 있는 거야? 아직도 땅 속에 있는 거야? 아니면 밖에 나와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울산바위, 그러니까 설악산. 다 밖에 나와 있죠. 그러면 그놈 원래 땅속 깊은 곳에 있었지만 이게 융기 올라오고 위에 실려있던 애들이 풍화 침식으로 제거가 된 거잖아. 맞지? 그 말은 누르고 있던 힘이 어떻게 됐다? 제거가 되면서 갈라짐이 생긴 거지. 참고로 이런 거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어떤 이런 갈라짐, 자 눌렀다면 갈라짐 없지만 현재 그 힘이 제거가 되면 갈라짐이 생긴다는 거지. 됐나? 이게 바로 판상전리. 자, 그래서 압력 제거를 통해서 판상전리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 주상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무암이 대표적이잖아. 맞지? 현무암은 자 심성암이야 화산암이야? 화산암 분출된 것. 맞지? 그러면 지표 밖으로 나오면 빠르게 식으면서 식으면 뭐한다? 수축. 그럼 서로 끌어당길 거니까 갈라짐이 생기겠지. 그래서 육각 또는 오각 기둥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 기억나죠? 이게 판상전리. 이게 판상전리 중에 특히 얇게 벗겨지는 것. 박리란다. 주상전리. 됐지? 자, 갑니다. 요거 부정합이라고 그래. 부정합. 참고로 부란 말이 무슨 부자? 안일부자. 정합이 아니다.
정합이 뭐냐면 정합은 연속적으로 쌓인 관계를 정합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 여기 있다면 있고 위에 새로 쌓이고 되겠지? 이걸 다 정합 관계라고 그래요. 중간에 끊김없이 계속 쌓인 관계. 근데 부정합은 연속적으로 쌓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잖아. 자, 뭐냐면 여러분 쌓이는 게 퇴적되는 곳이 물 속일까 물 밖일까? 주로 쌓이는 곳이 물 속일까 물 밖일까? 물 밖. 여러분들 비바람 치면 깎여 나가지. 물 속에 있으면 비바람 맞아 안 맞아? 비바람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특히 우리 바다나 또는 호수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이동이 없는 곳이잖아. 맞지? 그 주로 퇴직되는 곳은 주로 물 속입니다. 됐나? 그러면 물 속에 있다면 계속 퇴직이 될 거야. 이게 물 속이야. 계속 퇴직이 될 거야. 퇴직이 될 거야. 근데 이놈이 땅이 융기 올라올 수도 있겠지. 물 속에 있는 땅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 자, 물 밖으로 나오면 이제 비바람 맞겠죠. 풍화 침식 될 거야. 풍화 침식. 깎여 나갈 거야. 근데 다시 이놈이 물속 들어갔어. 이제 새로 어떻게 되죠? 다시 또 쌓일 수 있겠죠? 위에 또 새롭게 쌓이게 될 겁니다. 맞나? 그러면 이 둘은 이 면을 경계로 연속적으로 쌓인 관계가 아니라 큰 시간 사이 관계를 가지는 거지. 이 관계를 부정합이라는 거야. 됩니까? 자, 오케이. 뭐 별거 없어. 자, 가볼게. 자, 그래서 정합은 연속적으로 쌓인 관계고 부정합은 아주 큰 시간 관계를 가지는 것. 자, 한번 볼게. 이거야. 자, 쌓이는 곳은 퇴적되는 곳은 물속이야 물밖이야? 물속. 자, 물속에서 지금 퇴적됩니다. 퇴적되고 있지? 자, 근데 요놈이 퇴적되고 난 뒤에 자, 이게 수면이야. 만약 물 밖으로 나오면 자, 비바람 맞으면서 풍화 침식 되겠지? 그러면 깎여 나가겠죠. 물 밖에 나와서 깎여 나갈 겁니다. 됐지? 다시 물속에 들어간다는 거지. 물속에 들어가면 새롭게 위에 쌓이게 되겠지? 새롭게 쌓인다. 자, 그랬을 때 쌓이면 요 사이 이 경계선이 바로 부정합. 연속적으로 쌓인 관계가 아니다. 됐죠? 자, 그런데 봐봐. 지금은 물속이야 물밖이야? 물속이야. 맞나? 그럼 봐봐. 우리가 물속에 막 퇴적되고 있는데 여기 부정합이 돼 있는 곳이야. 물속 들어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와가지고 이 지층을 본다? 여기 부정합이 있네? 이렇게 확인합니까? 우리가 굳이 물속 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지층들 뜯어와가지고 여기 부정합이 있네. 이거 확인하나? 아니지. 다 뭐냐면 다 지상에 드러나 있는 이 지층 여기 부정합이 있네. 이런 거 보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다 지상에 다 드러나 있는 애들이야. 됐나? 그러면 지상에 드러나려면 이놈은 지금 물속이지. 지상에 드러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융기하면 더 해야 되는 거지. 원래 부정합 만드는 과정에서 융기 한 번, 침강 한 번이죠. 물 밖으로 나오는 것, 다시 물속 들어가는 것. 원래 부정합 융기 한 번, 침강 한 번이면 부정합 하나 만들잖아, 맞지? 원래 한 번이야. 맞나? 그런데 여러분 제시되는 그림들은 다 물 밖에 나와 있는 그림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융기를 한 번 더 한다 그 말이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그림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뭐 나무도 그려놨고 막 이런 그림이죠. 그러면 나무가 있단 말은 이건 지표에 드러나 있는 거지. 마지막에 융기가 한 번 더 있는 거지. 됐나? 이게 핵심이야. 뭐냐면 요걸 물어봐. 최소 융기 횟수. 자, 그렇지. 2번이지. 근데 만약 부정합이 2개라면 최소 융기 횟수는? 4번. 3번이다. 3번이지. 자, 봐. 자, 물 밖에 나와서 깎이고 들어서 만들었지? 쌓이고. 맞지? 또 나와서 깎이고 또 들어가면 또 만들었지? 2개 만들었지. 마지막에 한 번 더 올라와 있는 거잖아. 원래 부정합 한 개는 융기 한 번, 침강 한 번이야. 그러면 하나 만드는 거잖아. 맞지?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게 융기 하나 더 붙는 거잖아. 그래서 융기 횟수는 부정합수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침강은? 침강 상관 있습니까? 예? 침강 몇 번이야? 침강은 2번. 침강 2번이야? 침강 2번이야 지금? 한 번이요. 한 번이지. 침강 횟수를 묻는다면 이거는 부정합수가 동일한 거지. 됩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잘 물어봐. 자, 봐. 여기서 최소란 말을 붙였잖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막, 봐봐. 뭐, 풍화 침식 바다가 막 깎여 나가면, 울퉁불퉁하면 그럴 거잖아, 맞지? 그래서 딱 보면, 지금 뭐, 여기 부정합이네. 판단할 수도 있어. 근데 아주 깨끗하게 잘렸다면, 이게 부정합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 것도 있으니까 최소란 말을 쓴 거야. 최소한 여기 부정합이 몇 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1개네, 2개네. 확인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됐나? 자, 넘어갈게. 자, 융기 2번.
자, 여기서 보면 요거, 자, 이게 부정한 면입니다. 잘려 나갔지? 이것도 잘려 나갔지? 자, 그리고 요거 부정한 면 경계로 상하지층, 지질 구조나 산출 활성이 크게 변하죠. 왜냐면 큰 시간 간격을 가졌잖아, 맞지?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깎여 나온 게 한 100만 년쯤이야. 그러면 아래와 위가 큰 시간 간격 가지지? 그러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살았던 생물도 달라지겠지. 그래서 화석이 급변한다고. 됐나? 자, 그리고 부정한 면 위에 기저여감이 존재한다. 여감이 뭐였죠? 여감. 뭘 포함하는 거? 그렇죠. 자갈을 포함한 거. 자, 이겁니다. 자, 이 그림 봐봐. 이거. 자, 이게 부정한 면이 있으면 위에 돌 보이죠? 자갈 보입니까? 요런 거. 이렇게 그림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기저여감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거야. 참고로 봐봐. 여기에 어떤 면이 있어. 자, 봐봐. 요게 깎여 나가고 그 위에 이제 새롭게 쌓일 거야. 깎여 나가고 위에 새로 쌓일 거야. 그러면 저 우리가 운동장 보면 막 비 내리면 빗물이 막 흘러가잖아, 맞지? 그러면서 작은 모래나 흙 같은 걸 막 가지고 가버리지. 그러면서 실제 운동장 보면 원래 땅속에 박혀있던 큰 돌들이 막 보이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실제 이 땅들이 풍화침식 받을 때 막 깨질 거야. 그러면 비바람에서 작은 것들은 어떻게 돼? 쉽게 이동되겠지. 근데 큰 조각들은 그대로 남아있잖아. 맞나? 그리고 그 위에 새롭게 쌓이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기저여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자갈들은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떨어져 나온 거야? 위에 아래야? 위야? 아니, 아래에 있는 놈이 깨지면서 그 파편들 중에 작은 것들은 이동됐지만 큰 것들만 남아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요 아래쪽 놈이나 위쪽 놈이나 같은 함수로 되는 거지. 됩니까? 요 기반이 되는 기반함과 그 위에 있는 돌, 이 돌들은 기반함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애들. 됐나?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잠깐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기저여감이라고 한다는 것. 자, 볼게. 자, 기저란 말은 턱이자. 저란 말은 바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 말이죠. 자, 부정합의 종류. 자, 이것만 좀 하겠습니다. 자, 부정합의 종류는 평행 부정합이 있어. 그리고 경사부정합, 난정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평행하단 말. 여러분들. 자, 부정합을 보게 되면 위에 거 밑에 거 깎여 나오고 위에 새로 쌓이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위에 새로 쌓인단 말은 위에 놈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젊은 놈이고. 그리고 암석 중에 우리가 화성암, 변성암, 태저감 했잖아, 맞지? 그러면 제일 위에 새로 쌓였기 때문에 위에 놈 다 뭐가 되는 거지? 태저감이 되는 거지. 됐나? 그럼 태저감이 있으면 태적층들은 층리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위에 놈은 무조건 층리가 다 있는 거야. 깎고 그게 새로 쌓인 놈이니까. 됐나?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부정합 면이 있을 때 위와 아래 둘 다 층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나란한지 나란하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거야. 두 개가 어떻죠? 나란하죠? 이게 평행 부정합이라고. 됐나? 자, 두 번째. 자, 경사부정합. 경사부정합은 두 개가 나란하다 않다? 나란하지 않다는 것. 자, 이런 거지. 그림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부정한 면이면 위에 층리가 있죠? 아래 층리는 이거잖아, 맞지? 됩니까? 아래 층리는 서로 나란하지 않은 관계. 되나? 자, 그러면 자, 오케이. 마지막으로 난정합인데 여기서 난자가 뭐냐면 어려울 난자야. 자, 봐봐. 위에가 평행인지 경사졌는지 뭘 보고 구분했습니까? 서로 나란한지 나란하지 않은지는 부정하면 경계로 층리를 보고 구분했잖아, 맞지? 위와 아래가 층리가 나란하면 평행, 나란하지 않으면 경사졌으면 경사부정합, 맞지? 그런데 만약에 아래쪽 층리가 없는 놈이라면 나란한지 나란하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 층리는 기본적으로 태저감, 변성감, 화성감 중에 층리는 누가 가진 거야? 태저감이지. 근데 만약 밑에가 화성암이나 변성암이면 층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려울 난자를 쓰는 거야. 됩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자, 심성암이 화성암이죠? 그리고 변성암. 근데 왜 심성암 쓰냐면 당연히 밑에 있으니까. 깊은 곳에 있으니까. 화성암 중에서도 심성암. 됐지?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심성암, 변성암들은 층리가 있다 없다? 없다. 층리가 없기 때문에 위와 아래 서로 나란한지 확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위에는 무조건 태저감이잖아, 맞지? 위에 놈은 층리가 있을 거야. 근데 밑에 놈이 층리가 없을 거니까 구분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되나요?
자, 오늘 할 건 관입. 자, 관입과 포획 두 가지가 남았는데 관입. 관자는 관통, 뚫을 관자야. 입이란 말은 뚫고 들어온다 그 말이야. 그렇지. 이거는 바로 마그마가 기본적으로 상승한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마그마가 올라올 때 주변에 있던 지층, 암석들을 뚫고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관입이라고 합니다. 뚫을 관자, 들어갈 입자. 됐나? 자, 그러면 이들이 뚫고 들어가서 나중에 굳을 거잖아, 맞지? 이렇게 굳은 애들을 우리가 관입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층이 있다면 마그마가 현재 고온이고 압력이 클 거니까 밀고 올라오겠죠? 이렇게 뚫고 들어갈 것이고. 자, 그러면 뚫고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간 것을 우리가 관입을 했고 이걸 굳으면 관입암이라고 한다. 맞지? 자, 그러면 자, 마그마는 아주 고온이잖아, 맞지? 아주 뜨겁기 때문에 이놈과 닿아 있는 기존의 지층들, 이놈 지층들은 열과 압력 받으면 성질이 변한다. 뭐가 되는 거죠? 성질이 그렇지, 변성. 주변 지역들이 변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테 자, 관입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주변이 변성되어 있는 모습까지 표시를 해줘. 이거 명확하게 관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별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자, 포획. 자, 우리 지질 구조의 마지막입니다. 포획이란 말이 뭐야? 잡는다, 둘러싼다 그 말이잖아, 맞지?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거 굳은 걸 포획암이라는데 잠깐만 이 설명 한번 하고 갈게. 잠깐. 자, 이런 거야. 기존에 지층이 있는데 마그마가 뚫고 올 거야. 그러면 이놈이 강렬한 힘을 뚫고 오다 보면 이놈들이 녹기도 하겠지만 막 깨지겠지. 그러면 그 깨진 파편이 이 마그마 속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 맞나? 그러면 이 파편이 들어가서 녹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놈이 잘 안 녹는 놈이라면 이 속에 들어가서 함께 굳어버리겠지. 마그마와 함께. 그러면 어쨌거나 마그마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갇혀버린 거잖아, 맞지? 잡힌 거잖아. 이걸 포획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획암은 자, 포획암과 기존에 있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마그마 나중에 굳으면 심성암이 되겠지? 어쨌거나 이 굳은 심성암과 포획암 중에 누가 더 나이 많은 거지? 포획암이 되겠지. 왜냐면 기존에 있던 애잖아, 맞지? 맞나? 기존에 벌써 뭐 1억 년, 2억 년 나이가 아주 많은 놈이었는데 중간에 마그마 뚫고 들어와서 그 마그마 속에 들어간 거잖아, 맞지? 맞나? 자, 어쨌거나 이런 거. 자, 이렇게 굳은 애들을 포획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게 되면 자, 그래서 관입을 했고 자, 위에 있던 애들 뭐 옆에 있는 애들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특히 위에 있는 애들 이 벽돌 모양 무늬 애들이 깨진 파편이 이 마그마 속에 들어서 같이 굳어버린 거지. 이걸 바로 우리가 포획암이라고 한다. 됐지? 자, 참고로 요거 이 부분 이건 동일한 암석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애들이 파편이 들어간 거니까. 되겠지? 별거 없고. 자, 그러면 요거 자 하나만 좀 구분을 할게. 자, 이런 거야. 뭐냐면 마그마 속의 멘틀 물질 자 이런 거야. 저 밑에 멘틀에서 막 마그마 올라올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현재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땅 파가지고 암석들이 뭐가 존재하는지 알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지금까지 얼만큼 파봤을까? 멘틀까지. 멘틀까지? 멘틀 위까지. 멘틀 위까지. 그 외핵. 참고로 대륙 지각의 평균 두께는 35km입니다. 해양 지각의 평균 두께는 5km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판의 두께는 얼마랬죠? 100. 맞지? 어쨌거나 35는 5 뚫고 들어가면 그래 멘틀이 나올 거야. 자, 지금까지 판 건 얼마? 얼마? 12km? 12km, 11km 이 정도야. 근데 실제로는 더 팔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막 다져놨잖아, 맞지? 엄청나게 딱딱하겠지? 잘 안 파집니다. 그리고 땅 속 들어갈수록 한 점 보면 1km 갈 때마다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엄청나게 올라가. 그러면 기기가 작동을 제대로 해 못해? 못하는 거지. 그게 못 파는 거야. 더 팔 수는 있지만 이걸 팔려면 돈이나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지. 비효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직접 파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지. 뭐 지진파나 뭐 중력파나 이런 것들. 됩니까? 그래서 뭐 자기 측정, 중력 측정 또는 지진파 측정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내는 거야. 우리 그걸 분석할 수 있으니까. 됐나?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우리가 멘틀 물질이 우리가 어떤 물질이다 예상하고 있지만 뭔지 모르잖아. 그런데 이런 봐봐. 마그마가 올라올 때 멘틀 부분들, 멘틀 암석들을 막 깬 다음에 그 파편을 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 봐봐. 올라오다가 여기가 멘틀인데 올라오다가 마그마가 이 멘틀 물질 깼어. 그러면 깬 파편을 가지고 같이 분출될 수도 있겠지. 맞나? 아니면 올라오다가 이쪽 와 있지만 나중에 이놈을 가지고 있는 애가 융기한 다음에 지표에 드러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멘틀 성분을 알아내는 데 도움 된다는 거지. 됩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야. 뭐 그래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멘틀 물질이 포획된 다음에 분출되거나 굳은 다음에 융기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멘틀 물질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어떤 물질이 있었구나라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됐나? 자, 요거 하나만 더 할게. 자, 관입이나 분출 뒤에 자, 요거 자, 위 그림하고 아래 그림하고 좀 차이가 납니까? 비슷합니까? 약간 있죠. 약간 비슷해? 비슷하지? 근데 봐봐. 여기 보게 되면 자, 봐. 여기 이 빨간색이 실제 보면 이게 뭐냐면 부정합입니다. 참고로 부정합 위에 있는 이 자갈들을 뭐였지? 기저여감. 기억납니까? 근데 기저여감은 어디서 떨어져 나온 애들이야? 위에서? 아닌가? 밑에서 위에서. 밑에서였지. 아니, 기존에 있던 이 땅 덩어리가, 암석 덩어리가 풍화 침식 받았는데 막 떨어져 나올 거잖아, 맞지? 자갈들이 떨어져 나오겠지. 근데 작은 입자들은 비바람에서 쉽게 이동되지. 그렇지만 큰 조각들은 그대로 남아있잖아. 맞나? 이걸 바로 우리가 기저여감이라고 그랬지. 바로 이 기반이 되는 암석에 떨어져 나온 파편이 되는 거지. 됐나? 그래서 색깔 똑같잖아, 이거 두 개. 됩니까? 자, 그럼 이거 부정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두 개 어떻다? 이 두 놈이 같은 놈. 그렇지. 동일한 암석이야. 자, 그런데 위와 아래 모습은 비슷하죠. 모습은 비슷하지. 근데 이놈은 포획감을 가지고 있건 포획감이 아니잖아. 맞지? 이건 기저예감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자, 요거 지금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마그마가 뚫고 들어온 거야. 마그마가 뚫고 들어온 거야. 그러면 그 주변은 이 뜨거운 마그마에 의해서 변성이 되었겠지? 그래서 위아래로 다 변성 표시가 다 있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벽돌 모양 얘가 기존에 먼저 있었습니까? 이 벽돌 모양 기존에 먼저 있던 애야? 아니지. 원래 밑에가 먼저 쌓이고 깎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벽돌 무늬가 쌓인 거잖아. 맞지? 그럼 변성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지. 그 변성 표시가 안 돼 있잖아. 됩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이 정도만. 자, 그러면 여기 지질구조 끝났고